그 다음에 첩보 수집 요원들의 어떤 자세입니다. 자세. 사실 거의 뭐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.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없다는 겁니다. 없다는 거. 사실 거의 뭐 1% 확률도 안 되는 0.1% 확률에 도전하는 건데,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적극적으로. 사실 이 정보요원 자체가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. 체포되면은 간첩 혐의로 뭐 처벌받을 수 있고, 간첩은 거의 대부분들이 어떤 나라든지 뭐 아주 중형입니다. 중형이라는 게 사형 아니면은 무기징역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. 민주주의 국가조차도 그러다 보니까 특히 중요한 비밀 출처에 접근하다가 걸리면 굉장히 중형이 되는 거죠. 일반적인 게 아니라면은 이런 거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어떤 그런 생각도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또 중요한 비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수집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. 제가 얘기 드렸지만은 0.1%, 1%의 확률에 도전하기 때문에 사소한 것들도 자기가 놓치지 않고 일일이 다 수집을 해야 되고, 또 불가능은 없다는 생각을 해야 된다. 불가능 0.1%인데 참 국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책을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데, 그게 뭐 10조, 100조의 국가의 어떤 리스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리턴 기대되는 수익이 있는 그런 일이라면은 특히나 더 사실상 첩보를 수집하기도 어렵고 또 그런 부분들이 뭐 만약 수집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밸류, 가치가 창출되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불가능은 없다 이런 생각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예리한 탐구심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. 탐구심. 실질적으로 뭐든지 끝까지 한 파야 되는 거죠. 끝까지. 뭐 사실 거의 대부분들은 그냥 우연히 길 가다 죽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. 우연히 길 가다 죽는 거는 경우는 거의 없고, 자기가 5년, 10년, 또 아니면은 뭐 하루 365일, 하루가 360일 아니네요, 그죠? 1년 360일 24시간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노력할 때, 그때 정말 행운처럼 찾아오는 게 첩보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 것 같고, 그러다 보니까 예리한 탐구심이라든지 연구 능력, 끊임없이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는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하고요. 또 적극적이고 좀 저돌적인 자세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. 자기가 1%, 0.1%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해요. 대부분의 사람들은 확률이 51%가 되고, 성공할 확률이 51%가 되고, 실패할 확률이 49% 되면은 도전을 하는데, 반대로 성공할 확률이 49%만 되고 실패할 확률이 51%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거든요. 그런데 우리가 지금 0.1%, 1%의 확률밖에 없는, 실패할 확률이 99.9%고 99%인 이런 일들을 도전할 사람이 정상적이라면 없습니다. 정상적이라면 거의 없는 거죠.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저돌적으로 이렇게 생각들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사실 정보요원으로 성공하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뭐 수집 활동이라고 얘기하는 이 부분에서 국정원에서도 어떤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? 예리한 관찰력, 끈기력, 그 다음에 기억력, 뭐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원합니다.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. 사실 이게 쉽지 않은 영역이거든요. 그래서 약간 외향적이면서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첩보 수집 요원으로서는 굉장히 적합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암기력이 뛰어나야 됩니다. 암기력. 간첩을 우리가 이렇게 추적하고 체포하는 과정이 짧게는 5년, 길게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립니다. 20년. 실제로 그런 사례는 너무 많습니다. 30년 동안 슬리퍼 요원으로, 수면 요원으로 엎드려 있다가 활동하는 간첩들도 있거든요. 근데 그걸 29년 동안 열심히 추적하다가 증거를 못 찾았다 포기해버리면 29년이 가비지가 되는 거, 쓰레기가 되는 거죠.
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내가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하고 나서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분석하기보다는 사실은 많은 부분들이 기억에 의존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30년 동안 그 사람이 그동안 했던 행적이라든지 했던 말들이 어떤 부분에 모순이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찾아내야 이 사람의 정체를 밝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 사실은 그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억력이 좋아져야 됩니다. 기억력. 사실 기억력이라는 게 우리가 IQ라고 그러는데 IQ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120에서 한 1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.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IQ가 130 미만입니다. 아마 천재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IQ가 한 145에서 150 정도 되면은 거의 천재라고 그러는데 사실 IQ하고 뭐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좀 사고 능력, 암기력이 좀 뛰어나야 되고요.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IQ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사람인데 특정한 거는 기억을 잘해요. 특정한 거는 예를 들어서 제가 세계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한 번만 지나가는 길은 잊어먹지 않아요. 공간 감각이 저는 뛰어나요.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거나 어떻게 길을 가든지 2번, 3번 골목을 10번을 뺑뺑이 돌아 똑같이 따라갈 수 있는데 사실 다른 거는 제가 기억 잘 못하는데 그런 공간 감각 기억 잘하고 사람 얼굴은 제가 30년, 40년, 50년이 지나도 잊어먹지 않습니다. 그래도 그 사람하고 했던 대화 거의 제가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. 그래서 거의 사람들 기억도 잘하고 그 사람하고 나눴던 대화도 잘 기억하다 보니까 사람 관계가 제가 좋은 편입니다. 좋은 편인 게 그 사람하고 20년, 30년에 만나서 했던 대화들,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얘기들을 다 기억해서 해주면은 정말 인간관계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IQ는 좋지는 않지만은 현장에 일할 수 있는 첩보요원으로서 저는 자질을 갖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찌됐건 두뇌를 활성화시켜서 암기력을 계속 향상시켜야 됩니다. 그래서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이렇게 하면은 꼭 메모도 하지만은 메모를 못 하더라도 집에 들어오면 한번 복기를 해봅니다. 복기를 하면은 단기 기억 메모리에 있던 그 내용들이 장기 기억 메모리로 옮겨가거든요. 그럼 옮겨가면은 우리가 컴퓨터 저장 장치처럼 100년, 1000년이 가더라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. 근데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는 게 장기 기억 메모 장치로 옮겨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옮기지 않아요. 옮기지 않으니까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처럼 컴퓨터 휘발돼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. 근데 이런 부분들이 암기력이 좀 향상돼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논리적 사고력입니다. 논리적 사고력.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동양 사람들은 논리적이지 않아요. 논리적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. 모순에.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들, 상황들, 많은 것들을 논리적인 구성을 맞춰보면은 이 부분에서 오류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논리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. 논리적 사고, 비판적 사고.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초등학생이에요. 초등학생. 다른 사람이 얘기했대서 그걸 믿으면 초등학생밖에 안 되는 거죠. 유치원생밖에 안 되는 거고 자기가 건전한 성인이라면 타인이 했던 얘기들, 내용들을 비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. 논리적인지 논리적이 않은지,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않은지 비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논리적 비판적 사고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상황 변화의 순발력이라고 해야 하나요? 신속한 대응 능력, 순발력이 뛰어나야 됩니다.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현장에서 가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상대가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제가 경찰관들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은 경찰관들은 범인들을 만나고 이러면은 눈빛이 눈동자가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. 눈동자가 움직인다. 그래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조조하거나 하면 눈동자를 잠깐 움직인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구라인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상대를 판단한다는 거죠. 또 제가 얘기 들어보면 판사들도 이렇게 첫 번째 재판 때 피고인이 들어오는 행사재판입니다. 행사재판도 그렇고 민사재판도 그렇고 그 관련자들이 들어오는 걸음걸이라든지 행동을 보면서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거죠.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.
근데 사실 구라인 가능성이 높은데 어찌됐건 이 순간적으로 사람이 당황하거나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눈동자라든지 표정의 변화라든지 어떤 몸짓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은 인간관계라든지 어떤 중요한 포인트를 놓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순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순발력. 물론 뭐 물건이 떨어지는데 확 빨리 잡는 거 이런 것도 순발력인데 정신적 순발력을 얘기합니다. 정신적 순발력.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개인적 성향도 있어야 되고 또 이 암기력이라든지 관찰력, 논리적 사고력, 비판적 사고력, 순발력 뭐 이런 것들이 종합 능력. 그 다음에 종합입니다. 종합. 10시간, 20시간을 얘기한 내용들을 가지고 뭡니까? 핵심, 코어가 뭐인지, 핵심이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. 사실은 많은 자료들은 다 주변 내용이거든요. 주변 내용인데 10시간을 얘기했는데 자기 본심을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본심을 처음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. 어려운데 어렵지만 찾아내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얘기하는 첩보들의 활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종합 능력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참 이런 얘기 쭉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좀 얘기가 하면은 과연 이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할까 이런 것도 좀 생각 드는 거죠. 뭐 이런 능력을 전부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. 영화 속에는 봤는데 소설이나 영화에서는 봤는데 현장에서는 저도 거의 본 적은 없습니다. 본 적은 없는데 어쨌든 이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